자,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좌파들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하느냐? 무슨 국회 농성장에서 거부권 규탄대회를 연다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재표결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주말 도심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지금 야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무덤을 팠다. 파도 앞에 돛담배 신세다라면서 심지어 이들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려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갖고 있는 권한인 제2요구권을 계속해서 악마화시켜서 그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스스로의 방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좌파들의 전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실제 민주당 좌파들이 입법 독주를 했던 그 법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이 내놓은 각종 악법들 다 보여드렸어요.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독소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실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계속해서 악마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마화시키는 게 이게 민주당 좌파들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편향된 언론들입니다. 자,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JTBC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승만 이후 최다. 악마화시키는 거죠. 자, MBC 거부권으로 셀프 면제, 사익 목적 행사, 탄핵 사유.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한겨레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 방탄 거부권 민심 거부했다.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사설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윤 대통령 결국 최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자, 경향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이렇게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설,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 사유화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들이 노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제2요구권을 지금 마치 윤 대통령 스스로의 방탄 작업을 하는 것처럼, 마치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방탄 작업을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프레임 짜고 꼼수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어떤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좌파들, 특히 편향된 언론들만 저런 목소리 내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런 목소리를 다른 언론들이 실어주고, 심지어 이것을 조중동이 함께 실어주고,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함께 받아주면 그게 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편향된 언론들은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과연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말씀드리면요, 편향된 언론들과 똑같은 목소리 안 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곳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상파부터 보여드릴게요. KBS와 SBS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BS는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실제 여야의 목소리를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소리, 국민의힘 목소리 이렇게 다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SBS는 어떻게 하느냐? SBS도 KBS랑 비슷합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실어주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목소리를 함께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MBC를 제외한 지상파는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JTBC를 제외한 다른 종편 방송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자, 일단 TV조선 보여드립니다.
자,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상권분리 파기, 21대 막판까지 강대강.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좌파들이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탈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17표가 이탈 시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유이동, 김웅이 이탈을 선언했다라는 걸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KBS와 SBS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한 것과 그리고 여야의 목소리를 치러줬다라면 실제 TV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건과 관련돼서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될지를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도 이와 관련돼서 이탈표가 어떻게 될 건지 들여다보고 있고요. 자, MBN도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 17표가 나오면 무력화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JTBC를 제외한 다른 종편사들의 언론의 방향이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곳을 더 봐야죠. 어디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종이신문. 조중동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세 곳 중에 한 곳만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곳만. 어딘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조선일보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상권분리 파괴, 대통령실 목소리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권의 목소리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정치권 무덤파, 파도 앞에 돛담배 신세.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사설글을 쓰고 있냐면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극문이 의민 가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의 법리가 맞진 않는 건 맞다.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진상규명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다 실어주고 있으니까. 자, 중앙일보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용산 특검법 거부권, 야당은 탄핵 시사. 지금 양쪽 목소리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최상병 사건, 일단 공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공처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실제 해병대원 관련된 수사 어디에 고발했습니까?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중앙일보가 사설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동아일보 하나 남았어요.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어떻게 글을 쓰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야권 전면전. 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거부권 독점, 야권 드루킹 때 전례 있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사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경로설엔 입국 담은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100번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실관계는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설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로설엔 입국 담은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경로를 했다라는 좌파들의 주장을 갖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그 경로설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입을 다문 적이 없어요. 자, 이거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이거 제가 이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다시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VIP 경로설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실제 내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그런데 왜 질책했다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수색 작업을 벌였냐? 왜 그렇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벌여가지고 우리 꽃다운 청춘이 죽게 만들었냐? 그와 관련된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경로설에 대해서. 근데 좌파들은 지금까지 경로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로를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그와 관련돼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니다. 내가 경로를 한 것은 좌파들의 주장처럼 수사 외압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덮기 위해서 질책을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수색을 했는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 안 한 겁니까? 답변 안 한 겁니까?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까지도 동아일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로설엔 입국 담은 채 특검 거부 이에 바랄 순 없다. 제가 이게 화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곡은 하지 말아야죠. 입을 꾹 다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명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뭐에 따라? 기자회견은 기자의 물음에 따라. 근데 제가 열받는 건 무엇이냐면요. 동아일보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VIP 경로설 질문에 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질책 즉답 피해. 지금 여러분들 즉답 피했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난 5월 9일 날 그때 보도에도 이와 관련돼서 사실 왜곡을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늘까지도 이렇게 사실 왜곡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JTBC랑 똑같아요. VIP 경로설 질문에 동문서답. MBC랑 똑같습니다. 대통령 경로설 묻자 대통령 답변은. 네? 자,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비판할 수 있고 윤 대통령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최소한 언론이라면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이것을 사실 왜곡은 하지 말아야죠. 네, 있는 그대로 전해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지금 좌파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주를 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일한 이미지를 씌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특검법들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주를 계속해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벌써 22대 국회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각종 말도 안 되는 특검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입법 사항입니다. 뭐 노란봉투법이라느니 양곡관리법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거 계속해서 22대 국회까지 밀어갈 거라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거부권 전국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계속해서 악마화시키는 게 바로 저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보여줘야 된다. 이 특검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민주당 입법 폭주가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이들이 얼마나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이것을 반박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 들이고 있습니까? 벌써 이탈하겠다, 나 찬성하겠다, 민주당과 똑같이 거수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 이렇다 보니까요, 편향된 언론들이 이들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띄워주고 있느냐? 자, 제가 MBC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거부권 전국 17명의 소신투표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와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소신투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신투표라고. 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공은 국회로 국민의힘 3번째 이탈표 나왔다. 자, 그러니까 몇 표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번째 이탈표 어제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 있다라는 유이동입니다. 유이동. 최혜병 특검법 찬성표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고 자신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면 설명은 해줘야죠. 어떤 설명? 민주당이 입법 폭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특검 법안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거기 안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을 해야죠.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찬성표 던지겠다라는 안철수, 김웅, 유이동 그런 노력했습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들은요,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걸 자신이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찬성표 던질 수 있겠습니까? 반대표 던져야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찬성표 던질 수 있겠습니까? 반대표 던져야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거면 민주당 가라고요. 민주당. 왜냐? 민주당 의원들과 스탠스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좌파 진영이 자신들의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독소조항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이 민주당이 입법 폭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말 못하면요, 국민의힘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우리 우파 국민들 표봤습니까? 민주당 가서 표봤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추후에 심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일일이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한테 압박을 가해서 찬성표 이끌어내고 유희동한테 압박을 가해서 찬성표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계 전투를 벌여가지고 계속해서 이탈표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번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후에 있을 22대 국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이번 국회에서는 몇 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까? 총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17표가 이탈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 법안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국회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바로 8표밖에 안 필요합니다. 8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가 이탈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무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리는 건 21대 국회가 아니라 22대 국회라는 거예요. 네?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탈표를 이끌어낼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이어나가겠다는 게 바로 저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이 끝까지 원하는 건 단순히 입법 독주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이어가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탈표를 가지고 오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야금야금 표를 깎아 먹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그런 의석까지 자신들이 확보해 보겠다라는 게 바로 저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와 관련돼서 각종 특권 관련해서 찬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저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입법 폭거가 아니다. 단순한 특검법 통과가 아니다. 최종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겠다라는 게 바로 저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초장부터 이걸 찬성해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에게 편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더 나아가 민주당의 각종 악법들과 관련돼가지고 우리는 절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실조차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민주당이 어제 난리를 치고 있는 해병대원 사건, 이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통과시켰던 군수 완박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특검 전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더 부각시켜줘야 된다고요. 자,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특검법 여야가 협의했습니까? 여야 협의 안 했어요. 민주당의 거대 의석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실제 이건 뭡니까? 여야 협의 없는 특검법은요, 상권분리 파괴예요. 자, 실제 그래서 대통령실도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상권분리 파괴다. 왜냐? 민주당 혼자 국회를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국회 내부에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국회에는 여와 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싱한 채 자신들의 거대 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고 이러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상권분리 파괴이자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건 뭐예요? 왜 이런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대로 못 내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왜 계속해서 이탈표 목소리가 나오냐 그 말인 거예요. 네?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독소 조항이 있다고요. 어떤 독소 조항?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언론 브리핑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위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상 특검 특별검사 임명권이 누구이겠습니까?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 검사 뽑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채점도 지들이 하고 왜 시험 문제도 지들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양 그 말대로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검의 취지, 특검의 목적 자체도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어제 대통령실이 너무나도 잘 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반전 하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반전 하나가.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해병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수사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갈래. 첫 번째,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실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실치사, 즉 누가 이렇게 수중 수색작을 벌이게 했는지, 누가 이렇게 실제 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는지가 이 핵심 과정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단독 달고 보도하고 있어요. MBC, 수중수색 누가 지시, 일주일 만에 수사 종료. JTBC, 경찰, 최상병 사건 상관 대질 조사, 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주장처럼 실제 윗선이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개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라면 이건 큰 문제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어디 수사하고 있다고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자, 간단하게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런 겁니다. 실제 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크게 네 사람을 보시면 돼요. 임성근 사단장과 표병 7여단장, 7대대장과 11대대장.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이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4명을 비롯해서 총 8명을 수사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수사로 넘기려고 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혐의 인정이 어렵다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사단장과 표병 7여단장을 뺀 겁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을 뺀 게
수사 외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표병7 여단장이 실제 무리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라는 지시가 없었더라면, 그와 관련된 물증이 없었더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수사 외압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결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중수색 직접 지시 없었다. 경찰 잠정 결론. 없었대요. 없었대요. 수중수색 지시가 직접 없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제 이들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들의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수사 외압을 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찰의 잠정 결론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직접 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포병 7여단장과 휘하 11대대장 대질 조사의 핵심은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변, 즉 물로 들어가지 말고 수풀이 있는 곳까지만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여단장의 주장에 대해 11대대장 측은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해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여단장과 대대장이 독대하며 무릎 아래 또는 허리 아래 등 입수 깊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수중이 아닌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SBS 보도 보셨죠? 뭐라는 겁니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대요. 왜? 직접 지시도 없었고 그와 관련된 물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한 겁니까? 실제 이 모두를 모두 다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정훈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박정훈만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돼서 수사 외압이다 라면서 대통령실까지 올가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특검까지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좀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의 수사. 즉, 뭐 하는 겁니까? 공처의 수사,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와 관련된 결론을 가지고 특검을 해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좌파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수중수색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물증도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요, 박정훈이라는 사람 목소리 하나만 듣고 그 사람의 주장만 듣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 전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라는 겁니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에 진행을 해도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이 수사 결과가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특검을 해도 무리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군인이에요. 군인입니다. 자, 이 사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항명하는 거죠. 네, 윗선의 지시를 불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죄를 짚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VIP 경로설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저는 계속 추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